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우리 신인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유가 얘기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떨어져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운전하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또 뛰었단 말이죠. 네. 네, 갑자기 왜 뛰었습니까? 오늘 국제 유가는 이 산유국 연합 오펙이 뛰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이유보다 오펙이 유발을 시켰다.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이 오펙이 매달 원유 수급 전망이랑 이 세계 성장률 전망 이런 거를 발표하는 월간 보고서를 내는데요. 11월 보고서 이후에 그동안 시장에 있었던 유가 하락 우려가 어느 정도 상쇄가 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 사실 3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요. 올해 5월 이후에 가장 긴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 월가에서는 오늘 보고서 이후에 국제 유가 반전 가능성 염두에 두는 모습입니다. CT인덱스 같은 경우에서는 국제 유가가 단기 바닥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이제 마감한 거 보니까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78달러 뭐 이렇게 조금 뛰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오페크가 이제 상승 쪽에 이제 흐름을 촉발시킨 요인이었다 그러는데 11월 보고서 핵심이 뭔가요? 핵심을 보면 수요 전망을 높이고 공급 전망도 같이 높였는데 이 수요를 더 많이 잡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요에 있습니다. 수요 전망이 강해지면 당연히 더 많이 원유를 사야 되니까 가격은 그렇습니다. 오르는 쪽으로 작용을 했겠죠. 한 달 전 보고서랑 비교하면요. 수요 전망은 하루에 250만 배럴 높였는데 이거는 올해 전체 수요를 하루 1억 200만 배럴로 상향한다는 뜻입니다. 1억 배럴을 넘었죠. 그래서 앞서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미국은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를 했는데 오펙이 봤을 때는 뭐 그거는 그렇고 중국의 수요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체 원유 수요 높여 잡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우려 굉장히 컸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더 중국이 좀 선전할 수 있다. 뭐 이게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군요. 중국 수요 전망 어떻게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먼저 맥락을 설명드리면 그동안에 중국 우려 많이 나왔을 때도 오펙은 계속해서 중국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그럴 듯은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회복 우려가 가장 커졌던 때가 지난 9월 이 비구이 위안 사태로 중국의 부동산 우려가 가장 커졌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오펙이 조사해 보니까 9월 달에도 이제 추계를 하니까 지금 정도 집계가 되는데 9월 달에도 중국의 원유 수요는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하루 230만 배럴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뭐 기저효과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 전체 수요는 하루 평균 110만 배럴 정도 늘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내년 1분기에도 중국 수요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오펙의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오펙이 좀 촉발하긴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사우디를 포함해서 이제 독과점적 카르텔이니까 우리가 꼭 얘네들 말 꼭 믿어줘야 되나 뭐 이런 의문도 들긴 그 생각은 하는데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공급 쪽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요약하면은 원유 공급도 조금은 느는데 이게 수요가 올라가는 것만큼 늘지는 않는다라는 게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유국 연합 외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비오펙 지역에서 공급이 전달보다는 상향을 했지만 하루 10만 배럴 정도 늘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수요 250만 배럴 늘어나는 거랑 비교하시면은 어느 정도 폭이 차이가 나시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오펙이 이제 연구원들 산하에 좀 뭐 꽤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가 전망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까지도 이제 오늘 내놨죠. 그렇습니다. 경제 전망을 잘 해야 결국 수요 전망을 맞출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오펙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는요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경제 성장률 자체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변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은 괜찮고요. 유로존이 안 좋습니다. 기존에 2%로 봤던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에 2.3%로 높여 잡았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 좀 많이 안 좋게 봤습니다. 0.3%포인트 정도 지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유로존 올해 성장률 0.5%로 봤다가 이번에 0.2%로 하향을 했죠. 그리고 유로존은 하향 조정을 했다. 그렇습니다. 특히 유로존에서 요즘 영국도 안 좋고 독일도 안 좋고 독일이 이제 유로존 경쟁에서 제일 큰 국가인데 둘 다 안 좋죠. 독일은 지금 별명이 유럽의 환자죠. 싱맨 오브 유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잘 됐던 나라가 이번엔 안 좋습니다. 사실. 요즘에 약간 중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 경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오펙은 중국을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중국 경우는 올해 5.2% 성장 가능하다고 했는데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 조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펙이 봤을 때는요. 12월 달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있을 걸로 봤습니다. 25bp 정도 인하가 있을 걸로 봤는데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는 거는 은행에서 돈을 더 시장에 많이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능성 높게 봤네요. 맞습니다. 경기 부양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펙 입장에서 중국은 굉장히 큰 고객님이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슈로 가겠습니다. 그 최근에 수소 관련주들 많이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그동안의 수소주의 성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래의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 아래 결국 가게 되면 수소가 가장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인프라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희망이 한 가지였고요. 맞아요. 그 수소 연료전지 쓰면은 그 배출구에서 물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거 예전에 뭐 그런 게 좀 인상 쓰면서 마실 센세이셔널했- 분도 계시고 뭐 이랬는데 아니, 막 마실 하려고. 필요까지는 없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그런 희망이 하나 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수소 에너지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수소차도 여의도에 큰 거 뭐 주유소라고 해야 될까요? 충전소 하나 있고 사실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또 하나의 기대감은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정부가 좀 보조금을 줘서 이 관련 산업을 좀 부양하겠다는 이런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수소 관련 보조금이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보조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프린스턴 대학교의 제시 젠킨스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 미국의 당초 IRA법이죠. 인플레 감축법. 여기 발의된 내용 보면은 미국은 수소 인프라 지원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계획 짜놨습니다. 그러면은 업체로서는 수소 생산 단가가 1kg당 3달러만큼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부가 보조금 세부 지침을 좀 판단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연말까지로 좀 길어지고 있고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고금리 상황에 보조금 문턱도 높아지는 데다가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부에서 대출을 좀 해줬거든요. 이것도 지금 점점 늦어지고 있으면서 업체들 사이에서 이러다 우리 망한다라는 곡소리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건은 정부 보조금이 줄면서 수소 관련주들 주가가 좀 떨어졌다. 지금 하신 얘기들은 이제 주로 미국 얘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예, 미국 중심으로 그러면 계속 보면 수소 관련주들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얘기랑 거의 같아지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표 수소 기업 가운데 플러그 파워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오늘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왜 제가 오늘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회사가 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1년을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증자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증자도 안 좋은데 그렇죠. 예, 그것도 안 좋은 1년 수준입니다. 버티기 어렵다라는 유동성 문제를 네. 스스로 꺼냈다라는 거는 얼마나 힘들 예. 상황인지 도와달라는 이해가 얘기입니다. 가죠. 사실은 예. 도와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하루 만에 요 얘기 나오자마자 주가 40% 빠진 뒤에 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현재 3.5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에도 안 좋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SK입니다. SK가 이 몇 년 전에 플러그 파워에 조단위 투자를 한 곳이거든요. 당시 플러그 파워의 지분을 SK와 아마 SK E&S와 같이 부담을 했을 건데 주당 29달러대에 매입을 한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9달러에 매입했는데 3.5달러까지 떨어졌다고요? 평가손을 생각해 봐야겠죠. 지분법상 평가손을 생각해 네. 볼 부분이고요. 이런 이 안 좋은 흐름들을 반영하듯 국내에도 관련주가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있고요. 에스코넥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요거 투자를 지금은 뭐 손실 확정 아니니까요. 조금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수소 관련주들 주가 관건이 뭐가 될까요, 이제? 아까 그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소 산업의 성장성. 그런데 당장 수소 산업 붐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관건은 결국 연말에 있을 미국의 보조금 지침 어떻게 좀 나올 것인가에 따라 갈릴 겁니다. 다만 보조금 세부 지침이 나오더라도요. 이 상황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수소를 만드는 전기까지 깨끗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수소 관련 세액 공제 심사, 결국은 이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 심사 과정에서 수소의 생산 전력원의 청정성, 그러니까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수소는 조금 받기 힘들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받더라도 덜 받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거 하나 보셔야 되냐면요. 현재 세계에서 생산하는 수소 가운데 한 95% 이상, 96% 정도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레이 수소라는 거는 이 석유화학 공정 가운데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 수소를 말하는 건데 이게 사실 생산 단가가 좀 싸기는 하지만 이 그레이 수소는 사실 완전 청정 에너지 아니라는 얘기들도 좀 있긴 그레이가 합니다. 조금 애매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린 수소고요. 블루 수소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재무부가 현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유연하게 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내놓을지 이게 앞으로 수소 관련주를 살펴볼 만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차 이슈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을 포함해서 이제 각 신문 일면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 나와서 이제 장식을 했던데요. 울산 현대차의 울산 공장 이게 뭐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울산 공장 이 전기차 울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이제 공장을 이제 착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원래 여기가 주행시험장 부지였습니다. 울산의 주행시험장 부지였는데 네, 주행시험장 부지를 이제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2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조 원을 투자해서 대규모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로 한 건데요. 이게 울산시가 좀 많이 도와줬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이 허가 기간 2년 가까이 줄여주면서 이 오는 2026년까지 연산 20만 대 전기차 체대 구축할 수 있다는 게 현대차 계획이고요. 빠르면은 2026년 1분기까지 대형 전기차 SUV가 이 공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현대차 그룹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줄줄이 이제 전기차 투자를 줄인다 이런 소식을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현대차는 오히려 대대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대로 이 이례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현대차의 투자 보폭이 좀 빨라졌다,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울산시 인허가 과정이 3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 이게 10개월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네. 정도 가까이 강제로 당겨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당겨졌습니다. 근데 뭐 잘한 거죠. 예, 잘한 행정적인 겁니다. 절차를 예. 많이 단축을 해준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칭찬받을 일이죠. 우리나라 산업적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또 빨라진 투자가 이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완만해진 이 세계 상황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GM이라든가 포드, 뭐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실적 부진으로 전기차 축소 계획들 다 밝히고 폭스바겐도 있거든요. 줄였고, 폭바도 스텔란티스도 줄였고요.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주 얘기인데 LG 에너지 맞아요. 솔루션은 포드랑 합작해서 지으려고 했던 튀르키예의 이 배터리 공장 이거 철회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나왔는데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다만 현대차 그룹으로서는 이 전략의 시점에서 당초 수소차에서 전기차로 전략 전환을 좀 빠르게 가져간 부분들이 있고 전기차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미지가 현재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요. 현대차랑 기아차를 합친 거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으로 판매 2위로 올라섰거든요. 미국 시장이 이제 뭐 글로벌 가장 큰 프리미엄 그렇습니다. 시장인데 거기 2등이면 상당히 잘한 거죠. 상당히 잘한 겁니다. 물론 테슬라라는 이 거목이 있긴 하지만 이 45만 대 정도 지금 팔고 있는 테슬라가 있긴 하지만 현대차가 이 기아차 합쳐서 현대차 그룹이 6만 대 정도 팔고 뒤에 이제 5만 대, 4만 대 이렇게 팔고 있는 쪽으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현대차 그룹의 투자 지속이라는 것이 현대차 전기차를 만드는 협력사의 관련주에는 그렇게 나쁜 소식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이 현대차 공장 착공 소식 이후에 에코플라스틱은 5%대 상승을 했고 덕양산업이나 성우하이텍 여기 또 이 알아보니까 현대차의 전기차 관련 협력사인데 여기는 당장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지만 협력사들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